자, 제가 어제 좀 웃기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가끔 심각한 걸 달아야 되겠지만은 웃기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 보는데요. 강경화가 유승준이 국내에 발 못 붙인다 하면서 이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유승준은 그 가수로 지금 이 한국에 있다가 군에 갈 때 내가 미국에 가서 군에 안 간다고 지금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죠. 그 어제 그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성준에 대한 입국 조치가 계속돼야 되냐 이렇게 안민석이가 물으니까 강경화가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도 계속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지난 3월에 유성준이를 그래서 이제 이 입국 금지를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요. 근데 강경화는 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거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성준을 입국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지금 판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성준은 백력 기피를 이유로 국민 밉상이 되어 가지고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지요. 그리고 유성준은 38세 되던 2015년 9월 이 LA 총영사에게 제외 동포 비자로 F4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당시 제외 동포법은 백력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LA 총영사가 법무부가 2002년에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성준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 유성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지만은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무부의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성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올 3월에 대법원에서 유성준이 최종 승소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유성준에 대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로 지적한 것이고 비자 발급해라는 것은 아니었죠. 자, 유성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정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성준은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성준은 강경화에 직접 항의를 지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비겁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자, 유성준이가 지금 강경화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18년 8개월 동안 백력 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영구히 입국 금지가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고 항의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고 하면서 A4 용지 15장 분량의 지금 글을 남겼는데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서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자기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흘러간 가수다. 97년에 데뷔해서 2002년까지 활동했고 5년 동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팬들한테 지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런데 2002년 한 선택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백력 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자기는 데뷔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설명하고자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은 입국이 거부되고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백력 의무를 파기함으로써 대중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그리고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백력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19년이 다 돼 가서 나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번에도 자기한테 비자 발급을 안 한다는데 연예인으로서는 사실상 지금 끝이 났다. 아이를 둔 중년 아저씨가 되었는데 자기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사람으로 보이느냐. 자 이제 영향력도 없는 이제 지나간 연예인인데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연예인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도 연예인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기도 잃고 퇴출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문제가 때문에 지금 팬들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강경화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국이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보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 같은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재고해 달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유성준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에서 돈 벌어가면서 백력을 할 때가 되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는 뺀질이라는 국민 감정이 작용했죠. 감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 그래서 한국에는 흔히 감정이 작용하면 법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준을 연애 활동이야 유성준이 나쁜 이미지가 찍혔으니까 마약을 했거나 또 도박을 한 연예인이 언론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유성준도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연애 활동은 불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유성준의 국내 입국을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막는 것은 유성준에 대한 국민 감정에 정권이 호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 문제지요. 법적 문제라면 유성준이 외국인을 선택했으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감정 문제에서 지금 이 일병이라고 지금 강경화가 지금 유성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또 하는데 강경화 남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일병이가 전 국민들을 외교부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여행도 자제시키고, 그래서 유학을 가다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에 취업하러 갔다가 못 나가는 사람, 숱한 국민들이 지금 국내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좀 하고 싶고 해도 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정부가 권고한 내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이 해외여행 자제령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갇혀서 이렇게 깝깝하게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실제로 공부 기회나 취업 기회를 놓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경화의 남편은 거기 4,400평의 공간에 살면서 자기 집도 한 250평 되면서 깝깝하다고 지금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돌아가실 때가 된 부모님, 아버님을 버려두고 해외로 떠났어요. 자, 많은 비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공직자의 가족으로서요. 마누라가 누리는 외교 장관으로서의 특권은 같이 누리고,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은 지 마음대로 사느냐. 그런데 그때도 인생의 자유는 존중해줘야 된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97세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고령의 아버지를 두고, 그때도 몸이 안 좋았을 건데 해외로 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온다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외아들인데, 아들이 혼자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덕 보고 아버지가 연대 교수에서 일찍 유학 갔다가 연대 교수 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감정으로 보면 유승준이 더 못됐습니까? 이일병이가 못됐습니까? 자,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지금 고통, 이런 부분들이 강경화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다면 강경화는 자기 남편 이일병도 국민 감정을 건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니 거기서 요트나 타다 죽으라고 하고, 예?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민 밉상이잖아요. 여당의 송영길 위원장도 강경화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장에 불러가지고 중국이 지금 6.25 침략 전쟁 부분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 입장을 밝혀라 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송영길이조차도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재반 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강경화가 권력 핵심의 그냥 눈치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과 뭘 해보려고 이러면서 지금 이 모든 사안에 외면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박진 의원이 강경화에게 미 제국주의 침략을 6.25 때 중공이 개입한 것이 미 제국주의 침략을 억제했다라는 시진핑의 발언이 역사 왜곡이죠 하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왜 외교부는 이렇게 유감 표명을 안 하냐 하니 발표했다 하니까 박진 의원이 아니다, 기자가 물어보니 외교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게 아니냐, 왜 중국에 눈을 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송영길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우리를 투명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중국 대사 초치 등 항의의 필요성을 송영길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강경화는 장관이 국감에서 한국 전쟁은 과거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도 북한의 남침 발발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세상에 제일 뺀질이로 사는 사람이 강경화예요. 저는 일개 가수 유성준이 이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생명도 끝났지요. 그걸 20년째 갈구고 있으면서 지금 저거 남편의 국민 뺀질이 그건 뭡니까? 국민 밉상이 됐잖아요. 그럼 국민 밉상이 된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강경화가 국민 정서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유성준처럼 한국 입국을 거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중공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적 역량이 되지 않아도 강경화처럼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덕이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